저희는 이제 2018년도에 초부터 해가지고 2019년도 초까지 우리 여기 의정부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수행했던 류혜택 주식회사의 유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시정을 위해서 이렇게 토론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지막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앞에서 주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구조적이나 아니면 뭐 부식이라든지 이런 상태적인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제 기능적인 프로세스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정부 하수처리장이 현재 20만 톤 하수처리장인데 정말 20만 톤의 처리가 가능할까? 이거를 검토한 게 이제 저희 용역의 어떤 주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하수처리장이 20만 톤 시설 용량인데 처리 우리가 다 검토를 해보니까 한 반밖에 처리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의정부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의 반밖에 처리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저 스토리가 우리가 기술단을 하면은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설명드리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은 환경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2018년도, 19년도에 우리가 납품을 했으니까 2024년도 초에 또 이제 기술진단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시설 용량은 20만 톤이고요. 1처리장 4만 톤, 2처리장 8만 7천, 3처리장 7만 3천 톤이 돼 있고요. 2018년 12월서부터 2019년 4월에서 120일 동안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연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수과에서 말씀드린 연역이야 뭐 하수처리장이 언제 준공됐고 이런 걸 말씀드린 거지만 저희는 이제 프로세스적인 면에서 볼 때는 87년서부터 2003년도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증설을 했어요. 근데 공법이 활성스러지법이라는 건데 이 활성스러지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도처리법의 아주 오래된 버전, 그러니까 그 방류 수질 기준이 굉장히 높았을 때 그때 처리 공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87년서부터 2003년도까지는 BOD 기준이 BOD가 20, 현재는 우리는 1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2배 정도 높았으니까 그때는 처리를 지금보다 조금 뭐 대충 해도 충분히 이제 방류 수질 기준을 맞췄던 거죠. 특히 이제 TN이 60하고 TP가 8이 돼가지고 이거는 들어오는 유입수보다 더 높았어요. 현재 우리 하수 들어오는 유입수를 보면 TN이 한 45, 50 뭐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TN하고 TP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사실 처리하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러다가 2009년에 우리 이제 의정부시에서 전체 20만 톤에 대해서 고도처리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TN하고 TP를 중점적으로 바꾸는 공법, MLD 공법이라는 공법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기준이 보면은 BOD가 이제 두 배 강화됐죠. BOD가 10이고 TN도 20이고 TP가 2인데 그때 당시에는 겨울철 1월에서 3월 겨울철에는요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제일 힘든 때예요. 그러니까 연중으로 보면은 수질 데이터를 보면은 여름철에는 뭐 엄청 잘 처리가 되는데 겨울철에는 거의 수질 기준을 뭐 맞출 때도 있고 넘어갈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이 어려운데 그래서 환경부가 그때는 동절기 수질 기준을 유예해 줬었어요. 저렇게 60하고 8로. 근데 2011년 1월에 그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동절기 유예 기준을 없애면서 동절기에도 무조건 TN20, TP2를 맞춰야 되는 그런 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셨겠죠, 운영하시는 팀에서요. 그렇지만은 큰 시설 대량 없이 저거를 이제 맞추는, 운영팀에서 맞추는 그런 식의 이제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다가 2012년에 총인 기준까지 이제 더 강화가 되면서 현재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BOD10, SSC, TN20, TP0.5 이 기준을 맞춰야 되는 현재 방류수질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염 총량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강역 이 하천 수계에는요 각 지역마다 배출할 수 있는 총 오염량을 정해놨어요, 환경부가. 그래서 의정부는 BOD 기준으로 5ppm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하수처장에서 사실은 5ppm 이하로 내보내야만 전체 총량이 굉장히 여유롭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하수처장한테 여쭤봤더니 의정부시는 아직 오염총량에 좀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BOD 10을 맞춰서 방류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2030년도에 1월 1일부터 방류 수준을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엄청난 우리 그 하수의 큰 변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지금 하는 것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시설 용량을 증가해야 되고 거기에 투입해야 되는 뭐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은 BOD가 5에서 3이 되고 이 TN이 중요한데 TN이 20에서 10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더 강화하는 수준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거래처에.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이 말씀드리고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8, 19년도에 그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처리장은 유입수질이 계획수질보다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아까 우리 하수과장님이 1처리장, 2처리장, 3처리장하고 유입수질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2, 3처리장을 보면은 계획수질보다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부하가 굉장히 높게 들어오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방류수질도 1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여기가 이제 TL이 10인데 이게 우리가 겨울철 1월, 2월부터 4월까지는 거의 방류수질이 보면은 굉장히 높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10도 거의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2, 3처리장은 훨씬 더 높죠. 1처리장보다. 그렇죠? 그래서 2, 3처리장이 굉장히 이제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용량,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서대 말씀드린 하수처리장, 우리 하수처리장이 어느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고요. 요거는 이제 소풍량 평가라는 거는 이제 이게 하수처리장은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미생물들을 총칭으로 말하면은 활성 슬러지 미생물, 그러니까 활성 슬러지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통칭으로 얘기하면은 걔네들은 이 공기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를 먹고 사는 거죠. 용존산소가 충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검토해봤더니 1처리장은 충분한 그 용량이 확보가 됐는데 2처리장과 3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대가 있는데 보통은 한 대는 예비로 되고 2대만 돌리거든요. 근데 2대가 좀 부족해가지고 예비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돌려야만 겨우 이제 통풍량을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예비기까지 동원하다 보니까 무슨 사태가 나면은 예비기가 없으니까 이제 셧다운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기능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생물 반응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만 톤 하수처리장인데 정말 몇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거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처리장하고 2, 3처리장을 비교해 봤더니 1처리장은 충분하게 4만 톤을 처리하는 거로 가능한 거로 나타났고요. 2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8만 7천 톤인데 무산소 저하고 호기 저하고 2차 침전지의 용량이 다 부족해가지고 6만 5천 톤만 처리가 가능한 거로 평가가 됐고요. 3처리장은 7만 3천 톤 처리장인데 무산소 저하고 2차 침전지 해가지고 6만 톤만 처리가 가능한 거로 났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현재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2018년 저희가 이제 진단했을 때 기준이에요. 아마 지금은 2022년이니까 조금 더 악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총괄해가지고 총 개선 비용을 그때 저희가 얘기한 게 뭐냐면요. 총 1,740억 정도의 그 개선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유입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반려시설 시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발표하셨던 안전진단 있죠? 안전진단 업체가 노후시설 보강하는 비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준 게 있어요.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3만 5천 톤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3만 5천 톤 부족한 BOD 저감 시설, 그래서 공정 분야에 약 1,04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기계 시설 노후화 및 보장 설비 교체 뭐 이런 거에 567억, 전기 계측 제어에 120억 해갖고 토탈 1,740억 정도. 이 정도의 그 2018, 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로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이 이후에 아마 이제 하수과에서는 이렇게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거를 시설을 다 고쳐가지고 하느냐 아니면은 뭐 시설을 더 현대화를 하느냐 뭐 이런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회의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2018년, 19년 기준에도 약 3만 5천 톤 정도의 용량이 부족했어요. 근데 지금 2030년 기준으로 TN이 10하고 TP가 0.2인가로 내려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계산을 안 했어요.
저희가 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희가 했던 경험상으로 볼 때는 한 10만 톤 이하로 아마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지금 들어오는 게 한 15만 9천 톤 정도 들어오거든요. 16만 톤, 혹시 들어오면 16만 톤 들어온다고 보면은 뭐 지금 한 2030년 기준으로 한 6만 톤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 시설 안에서 그거를 뭐 보수 보강을 통해 가지고 6만 톤을 뭐 추가로 더 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2030년 기준으로 만약에 새로운 어떤 프로세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2030년 기준으로 하면 내년 2023년이니까 한 7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드리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